베트남서 포착된 김진태 지사 나라를 금융위기로 몰아넣고 야 이제 진짜 금융위기야? 그렇대요. 되게 심각하대.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여야의 협치를 걱정한 이유가 엄청난 경제 위기의 파도가 몰려올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의 힘. 강원도의 부정적인 힘이 돼버렸죠. 강원도의 힘을 이번에 전국에 떨쳤구만. 네, 레고랜드가 부도가 났습니다. 결국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법원 회생 신청을 했는데 중도라는 곳이 지금 레고랜드가 위치한 섬이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캠핑장으로 운영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레고랜드라는 엄청난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겠다 하고 강원도가 대대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아주 수건 사업이었는데 결국 최문수 지사 시절에 이게 완공이 됐죠. 이 레고랜드가 앞으로 장사가 잘 될 테니까 그걸 믿고 투자를 해달라고 한 건데 그 보증을 강원도가 쓴 거죠, 지자체가. 그렇지. 뭐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어떻게 믿어? 그 뒤에 강원도가 지급 보증. 혹시 얘가 잘못되면 뒤에는 우리가 있어. 우리가 만든 회사야. 대한민국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보증을 쓰면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는 그렇지. 전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가 망한다는 거는 국가가 망한다는 거예요. 대규모 정권사들이 돈을 어디다 굴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대거 투자했지. 그게 2,050억. 그런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 하고 밝혔어요. 이게 아는 분들은 알지만 말이 너무 어려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빚 못 갚겠다 이래버린 거야. 내가 니한테 내 분신인데 내가 네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통에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라 그랬거든. 이 사업 잘 될 거라고. 근데 사업이 잘 될 것도 같은데 어쨌든 내가 힘센 놈이 돈 많은 놈이 뒤를 딱 버티고 있으니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람이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니를 믿고 돈을 막 빌려준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야, 나 돈 못 갚아주겠는데 돈 없어. 망해. 이 회사 망해. 야, 그거 떨어버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날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계약은 니하고 했지만 날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가만 못 있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김진태가 나중에는 유감 표명까지 했잖아. 그래서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김진태 지사는? 김진태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최문순 때리려고 민주당을 통해서 최문순을 통해서 민주당을 때리려고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는 거지.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한 건 다 싫어 뭐 이런 거야? 그거보다도 레고랜드를 유치하면서 강원도가 얘기했던 게 강원도의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레고랜드가 5월 달에 개장하고 난 뒤에 예상보다 너무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200만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성을 따졌는데 첫 달에만 13만 명인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평가를 들어보니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왜요? 가보셨어요? 난 안 가봤지. 난 있는 것도 몰랐지.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레고랜드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난 청사진을 그렸을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떡고물이 떨어지는 쪽도 있지 않았겠나?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뭐 방만한 경영 그리고 사업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다고 하긴 해요. 그리고 최문순 지사가 마지막에 2,050억 지급 보증할 때 도의회 승인을 안 받았대요. 이번에 김진태가 되면서 그걸 부각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남겨가 중도개발공사가 돈을 벌어가지고 강원도에 뭔가 돈을 주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적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강원도 세금으로 밀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김진태는 어떻게든 자기 취적, 강원도의 부채도 뭐 고양시처럼 제로로 만들고 내가 부채도 줄였다, 재정 건설성을 높였다 이렇게 해서 다음 선거에 써먹어야 되는데 전임 시장 때 다 사업을 대부분 추진해가지고 도지사 때 추진해서 완공시키는데 자기는 뒤에서 계속 이 세금 빼가지고 그 뒤만 닦아주고 앉았으니까 열이 받았던 거지.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랬고. 그래서 이걸 뭔가 부각시키려고 한번 이벤트를 한 게 이런 엄청난 사태가 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지. 이게 엄청난 사건이지. 최문순 지사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던데 그 승인도 받았고 자신한테 발길질을 하다가 이것도 하나 헛발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승민 의원에 따르면 IMF보다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위험을 초래하는 겁니까? 경제학 전공하셨으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파급이 있는 보세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문자 까고 했을 때도 허허 괜찮아 그러고 했던 그 마음 좋은 사람이 경로했다고 그냥 경로.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제를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더라도 이건 경로할 일인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부동산이 지금 완전히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금리 인상이죠. 미국이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 금리 인상을 왜 합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쓸 돈이 없잖아. 그럼 경제가 마비되니까 국가에서 특히 미국에서 돈을 마구마구 찍어가지고 돈을 다 나눠줬거든.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 한 1억씩 주고 이랬다고 미국은. 돈 엄청나게 풀리다 보니까 물건값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때문에 엄청나게 이 문제의식이 생기고 위기를 느끼고 있는 판에 그래서 미국도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돈줄을 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2,050억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50조 지금 준비되어 있다. 여기 50조. 투입하려고. 정부가 마련한. 왜냐하면 지금 쓸데없이 쓰게 생겼어요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우량 공기업들 있잖아요. 네. 도로공사, 무슨 부산 항만공사 이런 공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안 된다는 거야. 공기업에서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사기업이 어떻게 되겠어? 금융사에서 아니 지금 정부도 못 믿는데 기업을 어떻게 믿어? 다 자금 회수. 만기를 연장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그럼 유상증자한다 그러잖아. 주식 찍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하든지 안 그러면 자산을 매각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팔리나? 안 팔리지. 부동산 팔리나?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 곧 이제 국제 금융 신용평가사들한테는 지자체가 보증을 철회해? 지자체가 망해? 그럼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야? 이러면서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중도개발공사 이게 원래 A1 신용평가가 A1에서 지금 D단계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 100억 있더라도 내가 이제 카드 결제해야 될 게 1,000만 원이야. 카드사에 전화해가지고 나 이제 1,000만 원이가 안 갚아. 돈이 없어서 못 갚겠어.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 당장 카드 그렇게 한 거예요? 당장 카드를 정지시키겠지. 내 재산이 100억 있더라도 돈 1,000만 원 때문에 카드를 정지시키고 신용불량으로 찍히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카드 못 만들지. 아니 그러면 다시 갚을 거예요 이러면 안 돼? 그럼 그쪽에서 생각할 때 장난치나 그냥 안 해주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건 급전직한데 그렇지.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용이란 게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무슨 말과 행동, 과거에 했던 업적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인 거야 국가가. 이렇게 국제 신용평가사의 등급이 낮아지고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고 하면 우리 일반 서민들은 어떠한 결과적인 영향을 받게 될까요? 기업들이 지금 망할 위치에 들어갔잖아요. 채권이 안 팔려서. 그렇지. 그리고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겠지. 환율, 뭐 금리, 물가. 일단 서민들한테 다 영향 주는 거잖아요. 원자재값 올라가고. 우리 수입의 많은 부분이 이자로 나가고 있는데 이자가 더 올라가지고 다들 그럴 거야. 서민들이 지금 죽어난다고 10만 원, 20만 원 올라도 그게 가게가 가정경제가 휘청하는데 이 강원도 사건 때문에 그 금리가 떨어져야 될 게 안 떨어지고 유지돼야 될 게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이 돈이 없어져서 막 월급이 밀리고 이런 사태가까지 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 기업이 지금 망할 수도 있는데 뭐 어음을 뿌려놨는데 어음이 돌아오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만기 연장을 하든지 그 자체가 안 돼가지고 회사는 있잖아. 단돈 1억이 없어서 1,000억짜리 회사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야 이게. 회사가 하나 도산되면 거의 연계된 회사들이 줄도산하게 되고. 우리는 맨날 IMF 경제 위기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외환 위기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환을 다 빼갔잖아요. 먼저 외환 일본이. 관리를 정부에 잘했다면 그 당시에 우리 고정환율제를 했잖아. 원달러에 우리가 뭐 한 1,200원 가야 되는데 우리 경제가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달러를 가치를 갖다가 한 800원 이렇게 묶었단 말이야. 원화가 싸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800원만 주면 1달러를 사니까 달러를 많이 사가지고 해외가 엄청 많게 쓰고 필요 없는 것도 사고 돈이 있잖아. 1달러 사는데 1,200원 지금처럼 1,450원 들어가면 더 신중해질 거 아니야. 일부러 쓸 때도. 그 당시에 800원 700원이니까 너무 싸다 흥청망청한 거야. 그 시그널을 누가 줬나? 국가가 줬다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들의 경제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그거라도 딱 이렇게 유지시킨 거라고. 맞아.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IMF 때. 그렇지. 그 김영삼도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 안 되고 뭐 스와핑 안 되고 버릇을 고쳐버리겠다 이런 말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그때 외화 보유고가 굉장히 낮았는데 일본 소유의 외화를 다 빼가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래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작업을 많이 해서 지금은 좀 괜찮지 않나요? 근데 한국 경제는 여전히 펀더멘털이 취약해가지고 단기 외채, 장기 외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를 사면서 30년 동안 이걸 3억을 갚는다는 거하고 당장 3천만 원인데 3억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걸 2달 뒤에 갚고
또 한 달 뒤에 갚고 이렇게 단기간에 계속 뭐 예를 들면 300만 원, 200만 원이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감당이 안 되면 개인도 파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단기 외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일을 김진태는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른 걸까요? 내가 그때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 그럴 때 내보냈어야 되나? 내가 전당대회 때 그러네. 이런 걸 미리 예측하고 내가 야, 그러면 김진태 결국에는 나가라! 조대원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는 거네? 만약에 근데 이게 정말로 아까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IMF보다도 심각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 내 말이 맞았던 거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할 정도의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걸 김진태는 예상을 못했냐고. 난 예상 못했다고 보지. 그냥 참모들 없어? 이 정도까지 예상하는 참모가 없었을 수도 있고 참모 중에 한두 명은 얘기했을 수도 있거든.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이 정도 톤으로 얘기를 못했겠지. IMF가 오는 것처럼 국가 경쟁이 휘청하고 대기업이 부도가 나는 사태, 한보 사태 때문에 IMF가 왔는데 그 촉발점이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될 거라는 얘기를 감히 못했겠지. 했겠나? 100일밖에 검사 안 되고. 출신들 특징인가? 아, 이놈이도 검사 출신이가? 야, 그러고 따져보니까 지금 곳곳에 검찰 출신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지시대로 하고 뭐 잘못되면 다 수사해버려 이러는 거 아니야? 검사든 판사든 법조인 출신이 우리나라는 변호사까지 따지면 내가 볼 때는 50%가 넘는 것 같아. 한 개 직종이.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 관료화되는 이유가 법조인이 너무 많아 지금 정치인이.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50조로 해결이 될까? 강원도에 김진태가 뭔가 다시 후속 조치를 할 건 없어요? 김진태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은. 가만히 있어 그냥? 김진태는 그 능력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 지금은 김진태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어쨌든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래서 추경호 근데 아까 경제부총리 했던 영향력이 크다.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당의 협조 없이 이게 가능해? 마치 김진태 때문에 나라가 IMF 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쪽에서는 아니 수습이 근데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위험이 오고 그러면 뭐 가령 예산이라던가 뭐 특별법이라던가 이런 게 빨리빨리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어쨌든 다수당인데 정치적 사안 때문에 우리 당을 압수수색했다고 너 우리 대표를 묶어 넣으려고 해?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까지 보이콧을 해버리면 민심의 역풍이 여당으로 향할지 아니면 야당한테 역으로 갈지 거대 야당한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국익을 위하는 건지 사익을 위하는 건지 당의 이익을 위하는 건지 막 뒤죽박죽 뒤섞여서 이거 주면 테니까 저거 받아라 나눠 먹게 하고 난리 나는 거야.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제대로 그럼 즐겼겠네 민주당은. 그럼요. 이걸 민주당만 즐겼을까?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얘들도 같이 조화가 깨방정 그럼요. 들었다 이거구나.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대다수가 거기서 다 이해관계 신났구만. 주판을 튕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마찬가지라고 봐 저는. 그래도 나라가 우선이다. 그렇죠. 내 자식도 살아야 되고 뭐. 야당이 먼저 그런 역풍을 걱정해서 국익을 위해서 나서주길 바라는 것에 앞서서 여당이 먼저 여당이 먼저 국익을 해야죠.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구나. 지금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지. 도움을 받고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당도 도리어 니들이 안 도와? 그럼 내가 망하게 할게. 망해버리고 쟤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걸 탓한다니까. 그래, 계속. 서로 둘 다 손가락질 하는 모습 서로 보고 탓하면서 끝나는 거야. 똑같은 나라는 거야. 망해가는데.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형제간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얘 때문에 그렇다고 서로 싸우잖아. 그럼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막 지금 국민의 심정이 딱 그런 거 아니겠나, 그지? 그렇죠. 근데 그걸 국민이 해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벌어지고 우리 방송까지 안 보는 거야. 그래도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마니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니아들이 어쨌든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좀 많이 해주십시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한테 많이 퍼져나간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위 관료들의 헛발질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지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해결을 할 기미가 안 보이네요. IMF가 올 정도로 심각하다. 이 부분은 조금 오반가요? 오반 같아.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부디 그것이 오바여서 뭐 실업이 늘거나 월급이 줄거나 백수가 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김진태가 오바했다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 이제. 저 깨방정 떨다가 저래 됐다고 국민들이 믿는 게
나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신용이란 게, 신뢰란 게 한 번 그게 불안감이 엄습해가지고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돈을 내가 예금해 놓은 걸 못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돈 빼러 가듯이, 그럼 은행이 망해버리는 거거든. 그렇지. 우리 국민들이 현재 이거는 김진태 갑발질한 거야 라고 국민들이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 강원도의 재정 상태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정부에서 다행히 발빠르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은행이나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사인을 줬을 거고,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나 이런 데도 뭐 그 사람들도 데이터가 다 있으니 그걸로 수습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해프닝으로 지나갈 정도.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강원지사가 뭐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게 책임져야 돼 이거? 몰라.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 민주당이 이랬으면 사퇴하라고 난리 났겠지? 그런 말을 했겠지, 나도.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3개고 저희가 이제부터는 주제를 각각의 방송으로 그렇게 하나씩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방송이 편집 이후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들을 모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이슈 설명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